판교가 지하철로 12분, 강남역이 32분. 그런데 신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원대라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경기도 광주 얘기입니다. 강남이고 판교고 동탄이고 할 거 없이 워낙에 매매가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실수요자가 어디로 내몰리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들 광주로 가고 계셨더군요. 광주는 예전만 하더라도 판교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1년 만에 프리미엄이 1억을 훌쩍 넘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는 2월에 공급되는 경기 광주 더샵 오포 센트리체를 알아보겠습니다.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지역 상황을 짚어보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청약과 프리미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소식을 확인하시면 허구한 날 언급되는 지역들이 있죠.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수원, 용인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서울 접근성이죠.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어져서 교통망도 상대적으로 편리한 편입니다. 광주는 확실히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직선거리로는 과천, 안양과 필적할 정도로 강남에 가까운데 교통망에서 차이가 심하거든요. 심지어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는 몇 안 되는 수도권 전철이 없는 경기도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원래 과천은 정부청사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 개발된 까닭에 교통망 개선이 빨랐고 성남, 판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죠. 그런데 광주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멀다 보니 강남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려면 성남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하고 가까운 중부고속도로는 하남을 거쳐서 강동으로 연결되니까요. 강남으로 직행하는 교통망이 부족하다 보니 개발은 더디고 그래서 인구가 적고 그래서 교통망은 여전히 그대로인 정체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아파트가 적으니 시장에 관심이 쏠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아파트 재고가 49,126가구입니다. 대강 성남의 26.9%, 수원의 18.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가 요 몇 년 사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웃한 판교가 무시무시하게 성장하면서 중강남 취급을 받고 있죠. 판교 집값이 정말 강남마냥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내몰리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부터 광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강남, 판교 접근성이 크게 나쁘지 않은데 뭐라? 반값이네?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 수요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증명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에는 태전지구를 중심으로 1만 3천여 가구의 입주가 이어졌는데요. 광주 전체 아파트 재고량의 25%가 넘는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는 만큼 입주 폭탄 우려도 있었는데 의외로 순조롭게 입주를 마치면서 이후 공급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광주 아파트 시장의 중심은 원도시민 경안동에서 태전 고산지구로 거의 옮겨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태전 고산지구는 광주 최초의 대규모 계획도시로 약 120만 제곱미터 면적에 총 1만 3천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입니다. 이 중 총 7개 지구로 구성된 태전지구는 공급을 거의 마친 상황이고요. 고산 1지구는 올해 2월에 더샵 오포 센트리체 분양을 끝으로 공급이 완료됩니다. 사실 광주가 반값이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산술적으로 가격차는 3배거든요.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기준 성남시는 3.3제곱미터당 2,984만원이었는데요. 같은 시기 광주는 921만원이었습니다. 태전지구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태전동이 분당의 반값 정도 되는 1,558만원입니다. 일단 경강선 경기 광주역에서 제일 가까운 역동 이편한 세상 광주역 2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1월에 7억 7,500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3월만 해도 최고 6억 3,300만원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1억 4천만원 웃돈이 쌓였습니다. 태전지구는 역에서 좀 거리가 있으니 별로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편한 세상 태전 2차 C1블럭은 지난해 2월에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이 최고 4억 4,300만원으로 거래됐는데 지난 12월에는 최고 6억 4,500만원으로 거래됐죠. 태전 분기점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힐스테이트 태전 6지구 C7블럭의 전용 84제곱미터 C타입도 지난해 1월에 최고 4억 9천만원이었는데 12월에 7억 2천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태전지구 전반적으로 2억 원씩 웃돈이 붙었네요. 판교 집값을 아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인지 아실 겁니다. 현재 판교 중소형 아파트 매매 중간 가격은 14억 6,810만 원입니다. 신축이라면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광교로 내려가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광교 중소형도 10억 9,387만 원이거든요. 게다가 판교 중소형은 전세가도 7억 6,868만 원이고 광교도 평균 6억 7,733만 원이니 차라리 이 전세금으로 에라 이럴 바에야 광주 신축 전용 84제곱미터를 사자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고른다면 멀리 지방 소도시로 떠나는 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광주는 판교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3번 국도를 이용하면 분당, 판교까지 바로 갈 수 있고요. 경기 광주역에서 경강선을 타면 판교역까지 세정거장 12분이거든요. 이동시간이 12분이면 위례와 광교보다 판교에 가까운 셈입니다. 분당, 판교와 이만큼 가까운데 집값은 반값이니 관심이 쏠릴만 하죠.
덕분에 광주 인구도 대폭 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시 인구는 31만 2,579명에서 38만 2,054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사이 인구가 22% 늘어난 겁니다. 경기도 인구 증가율의 3배가 넘습니다. 관심이 늘어난 덕분에 분양도 호조입니다. 2019년 8월에는 오포더샵 센트럴포레가 경쟁률 3.83대 1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7월에는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가 경쟁률 9.58대 1, 뒤이어 9월에는 힐스테이트 삼동역이 14.9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요? 오포더샵 센트럴폴의 분양권 매물 씨가 마른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매매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도 좀 이상하죠. 어차피 내 집 마련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시세 차익에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지난해까지 광주 청약열기의 절반은 비규제 지역 특수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5.11 대책까지도 광주는 비규제 지역이었고 6.17 대책이 발표될 때 비로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매매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건 교통 호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단 2016년에 경강선이 개통하면서 판교 접근성은 확실히 높아졌고 이후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는 호재들이 연이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앞서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수서역에서 성남 모란을 거쳐서 경기 광주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48km의 중고속철도입니다. 현재 계획상 이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 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12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강남으로 직행하는 지하철이 없다는 광주의 치명적인 한계가 사라지게 되죠. 국토부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한편 1월 12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고요. 오는 2023년에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입니다. 가까이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구리 안성 구간이 내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죠. 전철과 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광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교 생활권 실거주 수요에게는 가격 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향후 교통 호재도 거의 확정된 것들이라서 위험 요소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라는 큰 호재가 매력적이네요. 현재 판교에 직장이 있거나 5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신다면 광주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오는 2월에 공급되는 오포 더샵 2차, 더샵 오포 센트리체의 청약 요건과 분양가, 입지 및 인프라, 예상 당첨 가점 같은 상세한 내용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